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발표했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 3연속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6일에서 8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은 29.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3.9%, 홍준표 무소속 의원 5.2% 순이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4.4%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대선 판도는 2강 1중,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에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도 32.4%를 얻어서 이재명 24.1%, 이낙연 14.9%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 의뢰로 3월 6, 7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28.3%, 이재명 22.4%, 이낙연 13.8%로 20대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로 인한 컨벤션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감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윤 전 총장이 안정적으로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여권의 대선 판도 변화를 포함한 현재 대선판의 빅뱅 수준의 전면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특히 영남일보가 대구 KB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려 51.8%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오늘 일면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대구가 지역구인 홍준표 의원은 11.5%, 유승민 전 의원은 3.6%에 그쳤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도 71%가 찬성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지난 3일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해서 어려울 때 고향같이 품어준 곳이라고 대구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의 대구 방문은 사퇴 결심을 굳히면서 사실상 정치 행보 첫 발을 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성지, 보수 심장인 대구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TK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한 데 대한 구원을 덜어내고 함께 탄핵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차기 대선의 지역구도에서 최고 조합으로 꼽히는 TK와 충청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3월 4월 중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조만간 공보 라인을 구축하고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집권 세력을 위한 선택적 가치라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총장이 공보 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을 사람이 공보팀을 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의 성패는 메시지 관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공보팀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대언론 접촉 창구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셈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징계 국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손경식 변호사를 통해서 공지문을 내고 SNS 활동을 포함한 공보 업무와 관련해서 3, 4월 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저술 및 강연 활동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전 총장은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쓰되 이를 발표하기 전에 주변에 공유를 해서 조언을 듣고 퇴고를 거듭하는 스타일이라며 정제된 메시지를 내기 위해 공보 라인을 두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간 SNS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따로 마련해서 적극적인 SNS 정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 시점은 재보선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재보선까지는 사소한 행보도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당분간 집거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보선 이후 정치권 진입에 대비해서 나름의 대권 플랜을 짜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보팀에 이어서 정무팀 등 보좌진 내지는 예비 대선 캠프를 꾸리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재보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 지원설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에서 만약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다면 야권이 괴멸 상태에 빠질 것은 물론 윤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재보선 지원 활동이 어느 수준일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야권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도 재보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오늘 LH 투기 의혹에 대한 메시지 2탄을 냈는데요. 개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적 개혁 운운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문 정권에
꼬리 자르기식 조사 태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다른 소식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패배 후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329일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내용입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는 문 정권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지만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고 맹비난하면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며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나쁜 권력자가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해서 어렵게 이룬 문명을 잃었다면서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금은 백의 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서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황 전 대표가 향후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황 전 대표의 주변 인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 출신의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공안통검사 출신인 황 전 대표까지 검사 출신 대권 주자군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력이지만 문 정권의 대출에 용기를 내겠다는 본인의 다짐처럼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나설 경우 힘을 보태는 것이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